무섭겠다. 무섭다니까. 이게 되게 순간적으로 얘 뭐야가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걸 바라보는데 되게 불편한 거예요. 왜 저래? 아닌데. 나는 솔로 29기 5화 시청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옥순, 광수, 영수 데이트 어떠셨어요? 광수님, 영수님, 옥수님 보면서 광수님이 한 번도 못 본 옥수님 모습이 나왔죠. 애교라던가 아니면 많이 웃으시는 거 그런 것들이 나왔는데 광수님은 그게 캐치가 전혀 안 되셨을까요? 누가 봐도 이거는 연애를 안 해본 사람이 봐도 이거는 누가 봐도 옥수님, 영수님만 보던데 광수님이 생각하시는 게 그 앞전에는 잘 몰랐는데 그 앞서서 1대1 데이트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왔었을 때 광수님은 왜 근거 없는 자신감이 그렇게 계신지 모르겠어. 진짜로. 어떤 자신감이 있었어요? 누가 봐도 옥수님은 영수님밖에 안 봐요. 근데 어떻게 옥수님 마음에 1위가 자기일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계신 건지 나는 그걸 보면서 조금 많이 당황했거든요. 인터뷰 하실 때. 그리고 생각보다 영수님의 견제는 하는데 그 견제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견제였고, 그리고 영수님이 하고 계신 거 어떻게 보면 광수님은 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해줘야 자기가 눈에 들어올 법한데 도로 영수님이 하는 행동이 과하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그랬던 게 이거는 옥수님도 속마음에서 말씀하셨어요. 알게 모르게 이게 얘기를 하면서 영수님을 터치하셨잖아요. 그 부분을 광수님이 연애를 해도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안 할 거죠? 라고 물었어요. 안 하시죠도 아니고. 이미 머릿속에는 옥수님과 연애를 해서 이분은 식장까지 들어가 계세요. 옥수님 좀 당황했겠는데? 당황하셨어요. 이게 솔직히 말해서 차라리 진짜 둘이 완벽한 싸움을 이루고 있어요, 지금. 이게 공식적인 커플이 되어 있는 상태야. 근데 그런 얘기를 했어. 그러면 내가 조심해야겠구나 이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 눈에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조심해야겠지가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는 아무 사이가 아니잖아요. 그냥 알아가는 중인 거고 실제적으로 지금 광수님 같은 경우에는 후순이에요. 그러면은 옥수님 입장에서는 광수님이 차지하는 퍼센테이지로 하죠. 퍼센테이지가 얼마 안 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광수님한테도 스킨십이 좀 많나요? 아니요, 전혀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게임이 끝났는데? 네, 게임이 끝났다니까요. 그러니까 게임이 이 2대1 데이트를 하는 걸 보면서 이미 이건 게임이 끝난 상태였어요. 영수님한테 이미 옥수님은 끝난 상태인데 광수님 혼자 벌써 옥수님과 연애를 했고 결혼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속마음을 말씀하실 때 옥수님은 내가 1등일 거다라는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 그러니까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뭐라 그래야 되지 이거? 눈치가 없다 그래야 되나? 맥을 못 짚는다 그래야 되나? 광수님은 왜 본인이 1순위라고 생각하시게 되신 걸까요?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아까 이게 촬영 전에 얘기를 하긴 했지만 연하분들한테서 보이는, 그리고 연애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게 본인 혼자만 착각 중이신 거예요. 1대1 데이트에서 옥수님과 대화가 되게 굉장히 자기는 잘 됐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지금. 근데 2대1 데이트까지 오면서의 광수님의 행동과 말을 들어보면 광수님은 본인 위주로 본인 좋은 대로 해석을 해요. 모든 걸. 그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그렇게 해석을 하세요. 이런 걸 봤었을 때 그냥 지금 혼자만의 착각에 되게 많이 빠져 계신 거예요. 특히 1대1 데이트에서 뭘 그렇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대화가 잘 통하고 이러고 끊김없이 이런 대화가 됐던 그런 부분들이 가장 컸던 것 같은데, 근데 이미 상철님도 그 얘기를 하셨어요. 옥수님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되게 애매한 포지션에서 계시기 때문에 지금 계속 말씀을 상철님이 비등비등하다라는 말도 듣고 오셨었고, 근데도 그거를 또 옥수님한테 확인을 했었죠.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듣고 안도를 했는 상태고, 그리고 영수님이랑 옥수님 둘이서 저녁에 얘기를 하고 돌아왔는데 옥수님 표정이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자기는 영수한테 별로 관심이 없다고 생각한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옥수님의 표정이 되게 좋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광수님은 모든 상황에 옥순 관련된 거는 다 자기 유리하고 자기 좋은 쪽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고 계세요. 근데 이게 되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 누가 봐도 옥순과 영수예요 지금 현 상황상. 갑자기 영수님이 틀지 않는 이상. 근데 이거를 광수님이 이렇게까지 맥을 못 짚으시면서 이렇게 속마음 얘기하실 때 그렇게까지 얘기하셨던 거를 저도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어느 포인트에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굳이 한다면 1대1 데이트에서 차를 타고 이동하는 모든 순간에 대화가 끊기지 않고 매끄럽게 되었다?
근데 간호사이기도 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 접해보는 직업이 뿐더러 그리고 나이도 어떻게 보면 이제 30대 후반이시잖아요. 그러면 대화하는 스킬이 그렇게 부족할 수가 없어요. 사람을 많이 만나는 직종이고 하다 보니. 그러니까 사람에 맞춰서 대화를 해주실 거고 그 분위기에 맞춰서 대화는 잘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착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나랑 너무 잘 맞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나를 1순위로 생각을 할 거다. 그냥 영수는 알아가는 사람일 뿐일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지금 거꾸로 됐죠. 그래서 이게 조금 문제가 되죠. 이게 광수님이 너무 자기식대로만 해석하고 있다는 게 나중에 어떻게 후폭풍이 오실지. 근데 이런 분들이 후폭풍이 잘못하면 되게 오래 갈 거거든요. 왜냐면 왜 내가 생각한 게 아니야 라는 거에서 벗어나는데 시간이 좀 걸리실 거예요. 뭔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나중에 가서 사실 처음부터 영수랑 옥수님이 좋았는데 이분은 지금 착각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옥수님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 처음엔 좋았잖아. 약간 이런 느낌. 당연히 하겠죠. 근데 이제 사실은 좋았던 적이 없었는데 없었죠. 그리고 되게 이상했던 게 사귀고 나서도 뭔가 스킨십을 그렇게 할 거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광수님 생각 저변에는 옥수님이 스킨십을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이구나 라고 아마 가정을 한 것 같은데 근데 막상 나한테는 스킨십이 전혀 없잖아. 그러면 이거는 이 사람이 스킨십이 뭐 많은지 적은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영수님한테만 많은 거잖아.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그렇게 좋으면 그 여자의 행동을 하나하나를 파악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다 없다를 정도로 볼 수 있는. 거기다 심지어 2대1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하는 행동과 나한테 하는 행동이 어떻게 다를 건지도 생각을 할 수 있거든. 근데 그거 자체를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거는. 속마음 인터뷰할 때 말씀하신 거 보면 그냥 이 사람은 영수를 견제만 할 뿐 옥수님이 어떻게 영수님을 대하는지를 본 게 아닌 것 같다는 거죠. 내 생각에는. 그냥 광수님 생각에는 영수님이 우리 둘의 사이에서 끼어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이게 거꾸로 돼 있잖아 지금. 옥순과 영수 사이에 광수님이 끼어 계신 거야 결론적으로. 근데 광수님이 조금 더 옥수님이 더 좋다면 옥수님의 행동을 파악을 해야 돼요. 웃는 거, 애교 부리는 거 그리고 뭐 터치 같은 거. 그 심지어 그 얘기도 했었어. 광수님이 중간에 둘이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요라고 물었단 말이에요. 왜냐? 자기랑은 그렇게 대화를 안 하시거든. 그러니까 애교 섞인 목소리나 장난스러운 어투 그리고 목소리 톤도 올라가시거든요. 옥수님이 영수님이랑 얘기하실 때. 근데 광수님한테는 일괄적인 표정과 일괄적인 목소리 톤을 계속 유지하면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봐도 이거는 누가 더 좋은지가 그냥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거 자체를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 제가 생각해도 이미 게임이 끝났어요. 저도 앞에 약간 봤는데 누가 봐도 뭔가 옥수님이랑 영수님이랑 뭔가 있는 것 같고 현재로서는 뭐 여기서 이제 큰 어떤 감정 변화가 생기지 않은 이상은 앞으로도 좀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광수님 입장에서 그 데이트 때 2대1 데이트 때 어떻게 하면 그래도 이 옥수님한테 호감을 조금 더 얻어올 수 있을까? 제가 봤을 때 사실상은 게임이 끝났지만 조금 그래도 어떻게 하면 그 자리에서 이렇게 썼으면 약간이라도 호감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까? 글쎄요. 여기서 2대1 할 때 광수님 아무것도 안 했어. 뭘 했었으면 그래도 좀 괜찮았을까? 예를 들어서 새우를 계속 가준다든가 아니면 근데 이게 옥수님 입장으로 봐야 될 거잖아요. 옥수님 입장으로 봤었을 때 옥수님 입장에서는 광수님이 그냥 되게 다정한 사람 젠틀이 몸에 배인 사람이 끝이에요. 근데 영수님이랑 있으면 즐겁대요. 그러니까 그 대화 자체가 행복하대요. 그러면 영수님의 말빨을 이길 수 있는 광수님의 무언가가 있어야겠죠? 알게 모르게 뒤에서 계속 이게 그 여자를 챙겨주고 있다든지 그것도 분명히 플러스가 됐을 거예요. 영수님이 반팔일 때 가디건을 입고 왔는데 가디건이 나중에 들고 계셨거든요. 옥수님이 추우니까 그걸 덮어줬어요. 이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는 셔츠를 입고 나왔으니까 없을 수도 있어. 근데 이렇게 생각해야지. 광수님도 디테일이 떨어졌던 게 뭐냐면 1대1 데이트 먼저 했었잖아요. 그럼 옥수님이 어떤 추위를 탄다거나 뭐 어쩌다는가 아니면 여기 밤에는 좀 쌀쌀했다던가 이런 느낌을 이분이 아셨을 거란 말이죠. 두 번째 나가잖아. 그러면은 자기가 좀 더 유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사람이 좋아하는 거, 이 사람의 스타일 이런 걸 조금 더 봤을 거 아니에요. 직접적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광수님은 자기 감정에만 되게 너무 매몰되어 있는 느낌. 그러니까 상대방을 안 봐요 지금.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이제 인터뷰에서 새우를 막 계속 다 까주는 거는 좀 부담스러울 거다. 근데 그거는 본인이 생각을 잘못하는 거지. 그걸 끝까지 계속 까고 있어봐. 그건 또 다를 일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별로 관심이 없고 좀 불편한 사람이 이제 모든 새우를 까주면 아무래도 불편하겠죠. 근데 그래도 약간의 어떤 이성적인 감정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계속 챙겨준다는 거, 네, 제가 여자라면 괜찮을 것 같다? 그러니까 영수님이 다정함이 부족하다는 얘기 듣고 되게 열심히 새우를 까고 반찬을 이게 떠주고 이래요. 그러면 귀엽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없는 다정함을 끄집어내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에서 영수님 플러스가 됐을 거란 말이야. 근데 광수님은 한 개인가 까주고 마른단 말이야. 그리고 본인이 밥을 먹어요 그냥. 그리고 한 개를 까줄 거면 안 까주고 말지. 차라리 그러니까 까다가 말면 오히려 좀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그냥 다 영수가 한 개 까고 딴 거 할 때 자기는 그걸 계속 까서 그걸 통째로 앞에 놔주는 그런 게 더 어필이 되지 않았을까? 근데 광수님은 왜 어필을 하려고 노력하시지 않을까요? 어필을 할 필요가 그동안 없었겠죠. 아니지. 어필을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왜요? 옥수님 자기 거니까. 1순위래잖아. 아무리 그렇게 다른 행동을 보여줘도 지금 현재적으로는 그렇잖아요. 본인은 벌써 남친이다. 응! 근데 어쨌든 드러나는 행동 자체는 그렇지 않잖아요. 누가 봐도 자기가 1순위, 광수님이 1순위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본인만 모르잖아 지금. 어떻게 남들은 다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에 자기는 그렇게 착각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이거는 어떻게 연애를 여태까지 하셨고 연애하실 때 어떤 모습인지가 궁금해지는 대목이긴 해요. 연애 횟수가 별로 없었다고. 근데 앞에 장기 연애를 했다고 내가 들었어요. 연애를 잘 못하시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하잖아요. 방금 내가 얘기했었잖아요. 광수님이 왜 그렇게 하냐. 뭐 이미 더 이상 난 이 여자한테 어필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자기는 이미 이 여자한테 자기가 1순위거든. 나는 그걸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보이는데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이 여자는 완전 다른 사람이거든.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앞에 영순이가 아닌 애가 옆에서 막 새우를 까줘요. 근데 그럼 영순이 나는 안전하니까 안 까줘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게 좀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이상한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광수님이 옥수님을 좋아하는 거면 옆에서 누가 까주든 안 까주든 그거랑 별개로 까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계속. 봐요. 한 개를 까주고 말주고 너무 까주면 이 사람이 부담스러울 거예요. 나는 안 까줬다고 얘기하죠. 지금 여기 안에서 광수님이 생각하시는 거는 일반적인 지금 상황이 아닌 것 같다니까요.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그게 왜 일반적이지 않은 거냐고 생각하냐고 지금 물어봤잖아. 더 이상 왜 어필을 하지 않느냐. 아니 이미 자기는 옥순이랑 커플이라니까요. 본인은 끝났다니까. 남이 아무리 뭐라 한들 이 여자는 어차피 날 선택하기 때문에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 여자 어차피 내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분은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이상 어필이라고 말하는 그 부분도 필요가 없는 거고 그대가 말하는 내가 영순이지만 내가 계속 가지고 뭐 존중해주고 뭔가 해주고 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가잖아요. 왜냐면 근데 해줄 필요가 없는 거야. 이미 이 여자 나한테 빠져있는데 내가 굳이 이 여자를 위해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왜냐? 이 사람 내랑 커플이야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커플이고 이 사람이 나한테 계속 호감이 있고 이 사람이 나한테 최종 커플을 선택할 거야. 그치만은 광수인 자기도 옥수한테 호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연인 스타일이 원래 그랬겠죠. 굳이 앞에도 연상이랑 연애를 했다 그랬어요. 그럼 내가 굳이 손대지 않아도 이 여자가 알아서 했던 여자를 만났을 거란 말이에요. 은근 이분도 영철님 같은 스타일인데.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 근데 약간 고지식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좀 그래. 안 그런 것 같은데 알게 모르게 나오는 고지식함이 좀 있어요. 생각에 그 매립되어 있는 고지식이 있어요. 왜냐면 말한 것처럼 아니 10개를 100개를 내가 호감인데 내가 내 여자한테 해주는 거 해줄 수 있지 않냐. 새우를 넌 외로 놓고 봤었을 때도 광수님은 더 이상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적극적인 기본적으로 남자들이 너무 좋은 여자가 있었을 때 하는 행동들 있죠. 그러니까 플러팅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안 할 거예요 이제. 이 지금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이 상상 안에서 나오지 않는 이상 이 플러팅은 더 이상 없을 거예요. 왜냐? 이 여자는 내가 뭘 할 필요 없이 이 여자는 이미 내 여자니까. 광수님 생각에서는 이 여자는 잡은 물고기야. 근데 이제 중간부터 분명히 광수님도 이게 내가 영순이가 아니라는 거를 아무리 착각을 한다고 해도 중간에 이제 더 영수님이랑 옥수님이랑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앞으로. 그렇겠죠. 그러면 자기도 아니라는 걸 알고 그게 은연중에 그래도 좀 그게 티가 나면 질투가 나서라도 뭔가 플러팅을 더 하지 않을까요 광수님? 그거는 일단 지나가 봐야 알아요. 왜냐면 지금 현재 걸로만 봐야 되잖아요. 시청 리뷰니까 말 그대로. 지금 현재까지 온 광수님을 봤었을 때 이 여자는 이미 내 여자이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 이 여자는 단속을 하는 거야. 소위 말해. 그 터치들.
그거는 커플 사이에서 있었을 때 나랑 내 여자친구랑 제3자가 있는데 제3자한테 하는 행동 거지를 단속시킨 거예요. 그 말 자체는. 그렇기 때문에 옥수님이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는 거야. 나는 이 사람이랑 아무런 관계가 아닌데 이 사람이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지? 불쾌하죠. 불쾌하지. 왜냐? 근데 광수님은 이미 이 여자랑 나랑 커플인데 이 여자가 왜 다른 남자한테 터치했는지 터치하지 말라고 단속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지금 상황이 잘못된 거지. 광수님이 매립돼 있으니까. 이미 나는 이 여자랑 커플이고 이 여자는 내 거기 때문에 니들이 아무리 뭐라 해봤자 이 여자는 어차피 날 선택할 거다. 말도 안 되는 상상 속에 갇혀 있는 중이야. 옥수님이 계속 자상하다고 하시잖아요. 광수님이. 응. 그리고 영수님은 자상하지 않은 영수가 좀 속상하다 이런 느낌으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응. 자상한 광수보다 자상하지 않은 영수가 더 좋은 이유가 이유? 뭘까요? 옥순이가 영수를 더 좋아하니까 그렇지. 그냥 본능이. 본능이야 이거는. 이성과 본능 사이에서 이성이 이기는 건 쉽지 않아요. 특히 남녀관계에서.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지금 옥수님이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자기 이성적으로 봤었을 땐 광수님이 자기 이상형인데 왜 영수님이 있는지. 근데 외형적으로는 지금 또 영수님이 자기 사람이잖아. 근데 그 자기가 생각해도 이상적인 뭐 자상하고 다정하고 이런 거를 갖춘 사람은 광수님이에요. 근데 생각을 해봐요. 나의 이성적인 생각에 맞던 사람이라 한들 내가 마음이 안 동하면 그 사람 만나겠어요? 그냥 잔잔해. 아무런 선택지가 없다면 만나겠지. 근데 지금 선택지 있잖아. 본인이 좋아하는 외형을 가진 사람이 있어. 근데 이 사람의 대화를 하면 심지어 재밌네? 그러면 이 사람의 다정함은 내가 만들어주면 돼. 내가 설계하면 돼. 내가 지내면서 만들어줄 수 있어. 요거를 조금 더 해봐. 요런 걸 조금 더 해줘. 난 요런 게 했을 때 더 좋더라. 이럴 수 있어. 그러면은 이게 둘이 커플이 되면 자연스럽게 그거를 싫어해서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은연중에는 그렇게 사람이 조금씩 변해요. 연애를 오래 하든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게 몸에 배이기 시작하거든요. 아니면은 그 다정하지 않은 영수의 옥수님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지금 현재적으로는 영수님이 원탑일 수밖에 없는 게 이 여자는 여기 와서 유일하게 그분이랑만 얘기하면 웃어요. 일단 애교가 처음 나왔어요. 어느 분도 터치하지 않지만 그분은 터치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광수님, 영수님 놓고 뭐 저울질 할 필요도 없이 이런데 뭐 이미 이런 상태인데 생각하잖아. 광수님이 너무 이상하게 착각을 하고 계시고 그 속에 매립이 돼 있어요. 첫 번째 데이트에 완전 매립 중이죠. 근데 그 첫 번째 데이트부터 잘못된 거였는데 그걸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지. 저희가 이 장면을 봤을 때 좀 광수님이 불편하게 느껴지잖아요. 네. 왜 그런 걸까요? 왜 불편한 감정이 생길까요? 나는 아무 생각이 없어. 나는 이 사람이 싫지도 좋지도 않아. 이 사람한테 아무것도 나는 한 게 없어. 근데 얘가 갑자기 내가 자기 사람인 것처럼 막 행동을 해. 무섭겠다. 무섭다니까. 이게 만약에 이 인터뷰를 옥수님이 지금 방송 밖에서 보고 계시겠죠? 이거 진행하면서 알게 됐으면 되게 무서웠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기분 나쁘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앞에 광수님은 철저히 배제되어 있다는 걸 이미 봤잖아. 봤는데도 불구하고 개별 인터뷰할 때 광수님이 내가 1순위예요. 옥수님한테 내가 1순위일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잖아. 되게 순간적으로 얘 뭐야가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걸 바라보는데 되게 불편한 거예요. 왜 저래? 아닌데? 우린 아닌 걸 아니까. 근데 본인만 모르잖아. 그러니까 더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보기도 힘들고 이게 표현을 이렇게 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되게 무서운 느낌이 갑자기 불쾌한 이런 느낌이 든 것 같아요.